2025년 8월 27일 오후 KBS 신관 공개홀의 신상출 시 편스토랑 녹화 현장은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트로트 황태자 장민호는 그 중심에서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후배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었다. 13세 트로트 신동 황민호 형제와 트로트 요정 이수연이 게스트로 참여한 이날 녹화는 트로트 세대 통합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기획되었다. 장민호는 직접 만든 호모마카세를 대접하며 이제 내가 형이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등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잠시 후에 이 스튜디오가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기록될 침묵과 눈물의 현장으로 돌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녹화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이수연이 무대로 나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바로 그대 이름은 바람처럼. 그 순간 시끄럽던 스튜디오의 공기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7년 전 장민호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직후 부르의 명곡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불렀던 바로 그 곡. 당시 그의 무대는 전국의 시청자들을 울렸고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의 그리움이 교차하며 전설적인 무대로 남았다. 이수연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우자 출연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을 잃었다. 카메라는 조용히 장민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표정은 미소를 잃고 있었고 무언가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철옹성 같던 그의 감정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이찬원이었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형, 그 무대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제가 태어나서 방송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던 무대였어요. 그날 이후로 형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감상평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동생이 굳건한 형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어루만지며 건넨 영혼의 고백이었다. 이찬원의 한마디는 정확히 뇌관이 되었다. 수년간 방송과 무대 위에서 강한 장민호, 돋는 장민호라는 갑옷을 입고 있던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는 한마디였다. 순간 현장의 모든 것이 멈췄다. PD의 컷 사인도 없었지만 카메라는 촬영을 멈췄다. 장민호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궜다. 그의 단단했던 어깨가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제작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시 녹화 중단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방송계를 뒤흔든 편스토랑 녹화 중단 사태가 벌어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녹화가 중단되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장민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 한쪽 구석으로 사라졌다. 제작진과 출연진이 그를 찾는 사이 한 VCR 촬영 보조 스태프가 복도 끝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장민호는 두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스태프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약 6분간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현장을 목격한 스태프는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훗날 회고했다. 무대 위 화려한 장민호가 아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 장호근의 민낯이었다. 우리는 그가 매일 밤 어떤 감정과 싸워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혼잣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잊히지 않는 주문처럼 세 단어를 반복해서 읊조렸다. 그것은 그를 무너뜨린 세 가지 존재이자 동시에 그가 평생 지켜내야만 했던 존재들이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은 계속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당시 이 장면은 방송용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지만 복도 CCTV에는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한 내부 관계자는 해당 장면을 보고 그건 방송이 아니라 인간 장민호 그 자체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그를 무너진 성벽 같았다고 표현했다. 얼마 후 감정을 추스른 장민호는 조용히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가와 잠시 눈을 맞춘 이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사과와 위로, 존경이 뒤섞인 그들의 무언의 교감은 방송에서는 짧게 스쳐갔지만 현장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울린 깊고 뭉클한 장면이었다. 그날 저녁, 방송국 인근 일식집에서 열린 비공개 뒤풀이 자리는 유난히 조용했다. 이수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대 이름은 바람처럼을 처음 들었을 때 적어둔 메모를 장민호에게 건넸다. 이 노래는 누군가를 향한 마지막 인사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장민호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다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가볍게 비워진 술잔과 달리 그들의 마음속 감정은 무겁게 남았다. 사건의 파장은 방송가와 팬덤을 강타했다. SNS에서는 샵사인 장민호로도 돼 샵사인 민호다큐가 필요하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그대 이름은 바람처럼은 발매 5년 만에 멜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역주행 신화를 썼다. 놀랍게도 청취자의 72%가 40대 이상으로 단순한 팬심이 아닌 깊은 공감과 위로의 정서가 중장년층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모든 반응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짧은 전화 메시지였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장민호의 어머니는 방송 다음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한마디는 어쩌면 장민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대중 앞에서 강한 척,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7년 전 눈물을 삼키며 노래했던 부르의 명곡 방송 풀 버전을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다시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주변의 위로 속에서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막 진짜 인간 장민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이찬원의 고백, 이수연의 노래, 복도의 혼잣말, 팬들의 울림,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웃기 위해 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울 수 있기에 비로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인간 장민호로 다시 태어났다. KBS 내부에서 그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은 어쩌면 이 모든 서사의 당연한 결말일 것이다. 그의 눈물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대한민국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